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의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에 나오는 디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디오가 귀멸의 세관으로 들어와 혈계라는 존재와 맞닥뜨리고 무장과 함께 귀살대 본부에 쳐들어가 귀살대를 거의 괴멸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아직 1,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신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디오와 무전이 휩쓸고 간 귀살대, 사실상 괴멸 상태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절망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앞에 타마요 유시로 그리고 요리이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살대 조들은 그들 모두가 혈귀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나게 경계를 했고, 타마요는 자신은 무잔에 의해 혈귀화된 자이며 무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귀살대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계를 풀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유시로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혈기로 무잔이 아닌 존재도 혈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 그리고 이 남자는 아주 오래전 무잔을 엄청난 검술로 압도하며 죽음까지 몰았던 천재검사 태초의 호흡 사용자 요리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키리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수백 년 전에 죽었을 남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다 타마요는 오래전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이치가 코쿠시와 싸우고 수명이 다해 죽던 날 밤, 타마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잔을 죽일 수 있는 건 요리이치밖에 없다는 생각에 평생을 요리이치를 쫓아다녔고, 요리이치는 마지막으로 형인 코쿠시보를 검술로 압도하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코쿠시보가 그 시체를 반으로 벤 후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봤죠. 타마요는 이렇게 이 인물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인간을 혈기로 만드는 약을 요리이치의 시체에 투여했고 요리이치의 절단된 몸을 이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살아나지 못했고 계속되는 세월 동안 혈기화되는 약을 꾸준히 투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요리이치의 시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죽은 몸이었기에 몸만 돌아왔을 뿐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요리이치를 되살리는 건 실패한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밤 월식에 의한 붉은 보름달이 떴고 엄청난 음기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디오가 자신의 세계에서 조타로에게 패배 후 죽음을 느꼈던 날, 월식의 음기로 인해 흡혈귀인 디오는 이 세계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고 그때 그 엄청난 음기의 영향으로 요리이치 역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월식으로 인해 이 세계에 불러들여온 무장과도 비슷한 위험한 흡혈귀 디오에게 맞서기 위해 월식으로 인해 되살아나게 된 요리이치. 이건 마치 운명이라고 느껴졌죠. 요리이치는 타마요를 보고 젊은 시절 무잔의 옆에 있었던 여자라는 걸 알았고, 타마요는 요리이치에게 무잔이 다시 세상에 나와 마술을 뻗치고 있으며 무잔만큼 위험한 혈기 하나가 더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을 혈기로 만들어 되살린 타마요를 보고 혼란이 왔지만 이건 자신이 생존하지 못했던 무잔 테츠와 형인 미치카츠의 구원을 위해 다시 한번 검을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타마요는 요리이치가 생전에 쓰던 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요리이치가 그 칼 잡고 밖에 나가 몸도 풀 겸 칼을 휘두르자 칼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고, 그것을 지켜본 유시로 타마요는 근처에만 있었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요리이치는 이게 뭐지 싶었고, 타마요는 아무래도 당신의 혈기술인 것 같다며 그 불길은 일반적인 불길이 아닌 태양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죠. 그 힘이라면 이번에야말로 무잔을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으나 자신들과 가까이 있을 땐 부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양 같은 불길에 가까이 있다간 자신과 유시로 또한 소멸해버릴 것 같다고 말해요. 그렇게 무잔과 디오의 흔적을 찾아 나선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디오와 무잔이 귀살대를 습격했고, 귀살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걸 듣고 그곳에 찾아갔죠. 그 시점 디오는 무잔에게 꽤나 불만이 많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귀살대와의 싸움에서 별거 하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보다 한참 아래의 실력인 무잔과 이 세계를 반씩 지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내심 귀살대의 함정이 걸렸을 때 무잔 녀석이 죽어버렸으면 했지만 죽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오는 고민하다 무잔을 찾아갔고 기존의 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죠. 그 조건은 무잔이 가지고 있는 혈기의 70%를 자신의 밑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 세계 전역의 왕은 자신이 되며 그 밑에 오른팔로 무잔이 들어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무잔은 그 조건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고, 디오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미 너와 나의 수준 차이를 보여줬을 텐데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넌 이미 귀살대 함정에 빠져 죽었을 거다 라고 말했고, 무자는 그건 다 네 녀석이 귀살대 주녀석에게 심어준 육시의 싹을 맹신하고 따라가다가 생긴 일 아니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는 그렇다면 정말로 나랑 해보자는 소리냐며, 나라면 네 녀석을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지만 쓸모가 있는 녀석 같아서 살려둔 것뿐이라며 협박을 했죠. 무자는 속으로 이 녀석의 힘은 확실히 나보다 강하며 저 녀석의 시간정지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요구 조건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디오는 웃으며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쁨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웃었고, 한술 더 떠서 이곳 무한성은 나 같은 왕에게 잘 어울리는 곳이라며 무한성을 움직이는 나키멘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했죠. 무자는 눈물이 핑 돌면서 아니 그것만큼은 제발 가져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디오의 비열한 표정 속에는 무한성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무자는 이렇게 지옥 쪽으로 살 바에는 한번 되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 그래도 살아있는 게 최고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한 혈기가 다급하게 뛰어와 지금 어떤 혈기 한 마리가 찾아와 혈기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있다고 외쳤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고, 디오는 무잔에게 이렇게 혈기들 관리를 못해서야 내 부하로 쓸 수 있겠냐며 니놈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열이 받아 그 소란을 일으킨 혈기를 직접 죽이겠다며 나아갔고, 멀리서 혈기들을 죽이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자 한 걸음에 뛰어갔죠. 하지만 그 혈기의 존재는 바로 요리이치. 절대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가 무한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간 엄청나게 당황하며 다시 한 걸음에 뒤로 멀리 물러났죠. 저 녀석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더군다나 왜 혈기의 느낌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멘붕이 왔고, 그 사이에 뒤늦게 온 상현의 혈기들이 요리이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호 교코가 수백 개의 독침을 요리이치에게 날렸지만 어느샌가 교코의 뒤로 접근한 요리이치는 해호흡으로 교코의 목을 날려버렸고, 곧바로 상현사 한탱구를 보자마자 칼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닌 배 쪽을 찔렀는데, 요리이치가 찌른 배 쪽에는 한탱구의 조그만 본체가 들어있어 본체의 목이 잘렸죠. 요리이치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한탱구의 몸은 본체가 숨어있다는 게 전부 보였고 가차없이 본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상현사 마카자가 요리이치에게 파괴살 난타 공격을 날렸는데 한 번에 검 휘두름으로 아카자의 양쪽 팔이 날아가 버렸고, 그 팔은 계속 불타올라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죠. 그때 상현이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요리이치에게 뿌렸고, 요리이치는 그 자리에서 해의 참격을 날렸는데 그 참격은 거대한 얼음 혈기술을 전부 태워버린과 동시에 도우마의 온몸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나아가던 요리이치는 순간 멈추게 되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형인 코쿠시보가 있었고,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놀라며 분명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혈기로 살아있는 거지? 라는 말을 했고, 드디어 괜히 친한 척을 하며 요리이치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혈기가 되었구나. 영원 불멸한 삶을 너도 결국 원했던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형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소? 나는 영원 불멸한 삶을 원해서 혈기가 된 것이 아닌 형님과 무잔 그리고 악한 혈기들을 이 세상에서 멸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한 뒤 해호흡 자세를 취했죠. 코쿠시보는 그러자 나도 지난 수백 년 전 내 녀석에게 베이고 엄청난 수련을 통해 내비친 세계와 최강의 검수를 선에 넣었다. 예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는 코쿠시보의 목이 날아갔고, 와우 진짜 너 강하구나. 형은 네가 자랑스럽다 하며 소멸이 되어갔고, 요리이치는 이제서야 보내드린 것 죄송합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며 무잔에게 걸어갔죠. 무잔은 요리이치의 모습에 두려움에 떨며 입에 거품을 물었고 빤스런을 했습니다. 하지만 빤스런 하다가 만난 디오는 소란을 잠재우라고 했더니 어딜 도망가느냐고 소리쳤고, 무잔은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며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죠. 그러자 디오는 무잔의 뺨따구를 세게 날려주며 이런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디오와 마주친 요리이치. 디오를 보자 확실히 무잔보다도 더 악하고 위험한 존재임이 느껴졌죠. 디오 역시 요리이치에게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빠르게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월드 시간을 멈춰라 라고 했고, 더월드가 요리이치에게 다가가자 요리이치의 눈길은 더월드를 따라갔습니다. 디오는 저 녀석도 시간정지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 그래도 이 빠른 연타 공격을 피할 수는 없지 라고 하며 요리이치에게 무다 러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리이치는 그 무다 러쉬를 전부 칼로 흘려보냈고 한 대도 정타로 들어가지 못했죠. 디오는 놀라서 어떻게 더월드의 능력 안에서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애초에 살아있을 시절 단 한 대도 누군가에게 공격당해본 적이 없는 최강의 회피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하면 자신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는 능력이 있었죠. 그 전에 무장이나 코쿠시보를 상대할 때 보였던 스피드나 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고, 요리이치에게 한계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공격도 맞지 않는 이상 혈기의 재생력도 필요가 없는 상태였죠. 디오는 시간정지가 풀리면 곧바로 다시 쓸 수 없었기에 요리이치에게 눈깔빔을 날렸고, 요리이치는 해의 참격으로 그 빔을 파해버렸죠. 디오는 일단 뒤로 물러서며 시간정지의 쿨타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간정지를 썼고 수십 개의 잭나이프를 요리이치에게 던져놨습니다.
시간 정지가 끝나자 엄청난 잭나이프가 요리치에게 쏟아졌고, 요리치는 순간 몸을 살짝 들더니 그 잭나이프가 모두 스쳐 지나가게 해버렸죠. 그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베인 부분은 베인과 동시에 재생이 되었고, 디오는 저 녀석도 재생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며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오는 이 세계에 로드롤러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왜 로드롤러가 없는 거냐며 분통해했고, 그 순간 요리이치가 해외호흡 검술로 디오를 공격했습니다. 그 해외호흡 검술에 요리이치의 혈기술이 태양의 힘까지 붙어 디오에게 참격이 닿자 디오의 몸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흡혈귀의 세포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절규한 디오, 요리이치는 해외호흡 13형으로 디오의 온몸을 조각조각 내버렸고, 디오는 아니 이 악해 빠진 세계관에 이런 놈이 있는 건 반칙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소멸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무자는 X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키메에게 혈기술로 나를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외쳤지만, 나키메는 저 남자가 해외 참격으로 무한성 이곳저곳을 태워버리자 혈기술 발동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했습니다. 요리치는 저벅저벅 무자에게 걸어갔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해외호흡으로 양팔 양다리를 절단한 후 엄청나게 강력한 참격으로 무자의 몸과 머리를 태워버렸죠. 그러자 무자의 세포, 무자의 저주가 박혀있는 모든 혈기들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무한성도 붕괴화되었습니다. 무장과 디오를 퇴치하자 귀살대 주들과 타마요 유시로는 기뻐했고, 요리치에게 감사를 전했죠. 요리치는 자신의 사명은 끝났다며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고, 자신의 목을 스스로 베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고, 요리치는 나는 본디 죽었어야 할 인물, 구시대의 망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부디 모두들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떠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디오편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편은 사실상 요리이치가 주인공이 아니나 싶은 느낌도 많이 들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디오편을 구상할 때 요리이치를 무조건 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며, 최악의 흡혈귀 디오와 최악의 혈귀 무잔 둘 다 요리이치의 손에 죽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디오편을 만들면서 느낀 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 팬분들은 극성인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를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이 전개에 대해서도 무조건 디오가 요리이치 이김, 디오를 왜 이렇게 너프함?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조조 캐릭터들에 대한 컨텐츠는 나올 수 없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3부까지 즐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들 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